PFC 설명해 드릴게요. PFC가 핵심인데 오늘은 LLC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론적인 거라서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면은 계속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실 거고. 우선 이거는 여길 당겨야 되나? 전압 시간. 응? 전압. 야, 시간. 아, 졸려. 이게 뭐지? 7.5A라는 얘기인가? 이거 위에 건 시간이고 밑에 건 각 단계마다의 저기 시간인 것 같네요. 보통은 1, 2 스위치 이름이요 1, 2, 3, 4라고 할 때도 있고요. 네. 1, 2, 3, 4라고 할 때도 있어요. 논문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헷갈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다르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VA는 보통 1번, 2번, VB는 3번, 4번 사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바쁘시니까는 에러 낳는 건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VA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거는 상전류 읽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인덕터, 요거는 손실 계산용 상저항. 졸려.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 저도 졸려요. 하고 PFC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PFC에는요 여기 L 값이요 상전류의 피크치 이내인 조건에서는요 뭘 써도 관계가 없어요. 큰 값이면은 다 부스팅이 돼요. 기본적으로 리플도 작고. 근데 왜 그렇게 안 쓰냐면 L 값이 무한정 커지면요 우선은 자성 소자의 포화가 일어나기 쉬워지거든요. 그럼 자기 밀도 포화량이 높은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철심이에요. 그래서 전류 리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L 값이 커야 되는데 포화를 방지를 해야 되다 보니 무조건 큰 걸 쓸 수도 없죠. 그러면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L 값이 낮아지면 전류량이 높아지니까 또 자기 포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적정 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전 설명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거나 실험하실 때 아시겠지만 저 L 값이 수치로 계산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수치 계산 나오지. 이 상전류 예상 피크치 범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이 출력은 220. 피크 기준으로 315 했네요. 어차피 220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전류. 그림 그리는 거 익숙해질 때까지도 시간 걸릴 건데, 하고 요거는 시어너 아까 블럭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개가 필요해요. 디시링크 전압 EATMP는요 아마 상 전압일 거예요. 게인은 1이네요. 그 다음에 IA 템프는 여기 전류가 IA 템프예요. 졸려. VO 코맨드는 디시링크 아까 400V인 거 그거고, 하고 인버터의 전압 전류 게인 구하는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정말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모터 제어 시간에 다들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변수로 찍어 보시려고 모두 다 변수를 밖으로 뽑아놨네요. 순간적으로 의식이 날라갔다. 모르셨죠? 제가 더블 클릭할 때 졸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엄청 빨리 돌아오시네. 교수님도 이거 다 정리 못하세요. 매번 수정하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있는 거 쓰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면 뭐 나중에 이거 드리긴 할 텐데 한번 나중에 찬찬히 보세요. 네. 이게 몇 년 지나도요, 이거 보면은 또 기억에 새록새록 나거든요. 참 이거 하나 알아내겠다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이런 거 이거 2번 눌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좀 귀찮아요. 이렇게 대충.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거 하면서 변수 이름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아마 박사님 아실걸요? 이거 전기공학 시간 때 다 했던 거라. 어디서 보는 안익은 변수들 아닌가요? 이거는 디시링크고, EA가 상전압, IA는 상전류, LPFI는 필터 걸린 상전류, EA2랑 EA1은 아마 중간 계산값일 거예요. EDS, EQS는 정지좌표계 D축전압, Q축전압. 아마 전기 시스템 하셨으면 배우셨을 거야. 아직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IDS, IQS는 뒤에 S가
로테이셔널이 그래서 정지 좌표계 뒤축 전압, 퓨축 전압. 모터 제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회전하는 단상 전압을 두 개의 전압으로 뒤축, 퓨축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배웠어요. 나도 이것 때문에 총각하고 난리 쳤는데 박사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모터 제어 하셨을 거잖아요. 학부 때요. 학부 때. 전기기기 맞아요. 네. 그거고요. 코사인 세타 이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그 회전좌표계에서요, 단상 전압계가 회전하고 있는 위상각을 코사인이랑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EST를 붙인 거는 그걸 계산치로 계산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estimate,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유사 시스템 혹은 단상 시스템을 썼을 건데 그런 거고요. VDR, VQR은 회전 좌표계에, 그러니까 단상 전압을 내 좌표계를 회전해서 볼 때 나타나는 뒤축, 큐축 전압이고요. 이거는 회전이라서 로테이션이 약자예요. 아까 정지 좌표계는 S고, 뒤축, 큐축, 정지 좌표계 데이터고요. 뒤 레퍼런스는 뭐냐? 이제 우리가 제어하는 게 이 회전 좌표계 전압 전류인데, 특히 전류 제어기는 회전 좌표계에 있는 전류를 제어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터용 인버터가 아니라 전원용 인버터라서 우리는 뒤축 전류만 보통 제어하거든요. 근데 피상 전력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저 Q축도 같이 제어를 해줘야 돼요. 저게 무효 전력을 만드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VRF, VDR, 잠깐만요, 중지 좀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단상이라서 이게 무슨 트랜스 입력에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트랜스 인덕터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트랜스에 걸리는 전압이 계속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이니 제어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포매팅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치 여자가 화장해서 변신하는 것처럼. 본질은 같은데 뭘 꾸밈을 한 거지, 꾸밈을.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아까 S로 여기 이게 참 중요한데, IA라고 돼 있는 거는 정말 단상 전압, 단상 전류인데요. 이렇게 전압이 예를 들어 시간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 뭐 회전을 동글동글 돌고 있다고 치면, 이해하셨나요? 동글동글. 보트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 단상이라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죄송해요. 제가 전문 인버터 그쪽이 아니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여기서 EA가 흐르고요. 네. 이렇게 IA가 흘러요. 네. 그러면 얘가 시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표현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좌표계를 바꾼 거야. 예를 들어 EA EQ라고 바꾼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에 합성 신호가 EA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좀 약간 좀 이해는 어려운데 이게 죄송해요. 단상이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삼상이면 차라리 쉬운데 요 신호를 두 개를 조합해서 얘를요 원용으로 돌릴 수 있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네. 조합해서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조합해서 돌리는데 이거를 시간 t에 따라서요 EA의 궤적을 그리면 궤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요렇게 회전을 하면 궤적이 이렇게 사인파처럼 나가요. 이건 이해하셨나요? 좀 여기 좀 돌은 크고 작아짐이 없는. 그거 작아짐 있죠. 이거 이해하는 게 나중에 어차피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Q가 있고 이 A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합성으로 이 A 이거 S라고 할게요. S를 안 붙여서 그랬구나. 요거를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궤적을 EQS랑 EAS라는 2차원 좌표에서 생성한다고 쳐보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시간 좌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EA의 모양을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시간이 좀 흘러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요 EA 시간의 궤적을 일정 시간마다 계속 찍어가지고 이 시간의 축에 투영을 했더니 이런 사인파가 나오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60Hz고 시간 t라는 거는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약간 뭐 이해를 하시는지. 조금. 네. 이게 절대값이 같은 애가 도는 거니까. 그쵸. 요 대각의 합성 벡터가 같은 놈들끼리 도는 거고, 이 도는 요 속도가 이 t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오메가 s라고 할게요. 각속도 오메가 s 도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t가 이게 수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오메가랑 60Hz랑 t의 어떤 이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튼에 그러니까 약간 좌표기를 바꾼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을 땐 시간 함수에 대한 전압 신호로 만든 거를 어차피 일정 주기로 움직이니까 일정 주기로 돌아가는 이 60Hz는 시간 단위잖아요. 네. 그쵸? 네. 그거는 고정이라고 했을 때 요 전압의 요 각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원형 함수다 이거죠. 이 어떤 궤적을 돌아가는. 그래서 저건 뭘까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 점들은 값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얘도 값이 다르죠. 여기는 왜 다를까요? 길이는 같은데 이게 여기서 뭐 EQS 요 축에다가 이 시간 t를 딱 고정해 놓고 봤을 때 여기 높이가 이게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밑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기준을 Q축에 잡을 거냐 A축에 잡을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처음 단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보는 전압 신호는 시간축이랑 전압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전기기기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속도 그러니까 요 시간이라는 건 고정이라고 치고 변수여도 관계가 없지만 시간은 각속도로 치환하고요. 이 전압을 두 개의 차원으로 쪼갠 거예요. 두 개의 차원으로. 오케이? 네. 굿? 네. 오케이. 그랬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이 벡터, 요 벡터 있잖아요. 요거. 네. 이거는 길이는 일정하고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네. 그죠?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가 일정한 EQS, EAS 두 개, EDS, EA한다. 미쳤어. 그래서 헷갈리셨나요? ED인데. 죄송해요. 예, 이거 두 개 벡터의 이렇게 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위치에 따라서 EDS, EQS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서 있는 EDS, EQS 혹은 IDS, IQS가 뭐냐면 시간 함수와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시간은 각속도로 치환하고 전압이나 전류의 물리량은 축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스펙타클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기 판이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판이 하나가 붙어 있어. 이거 이해 가시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EQS가 있고 여기에 EDS가 있는데 여기를 회전해요. 여기 점 하나가 예를 들면 근데 돌아가는 속도는 오메가 S고요. 여기에 요 크기 요거는 크기 하나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시간은 이 각속도는 시간으로 치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여기서는 Q축을 기준으로 이 높이 찍히는 이 벡터의 높이라고 할게요. 높이를 이 판에다가 투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점이 똥똥똥똥똥 같이 찍힐 거예요. 점이 찍힌다 이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가네? 네. 설명이 어떻게 더 매끄럽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네. 그래서 요 크기가 고정이라는 얘는 그러니까 EA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요게 여기서는 요 함수고 이 세타가 이 파분의 오메가 t인가? 이게 뭐 이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간에 이게 무슨 수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준 게 요 세타고 요게 요거의 절대값이 지금 보고 계신 요 전압의 크기인 거예요. EA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EA는 EA 맥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타는 뭐 2파이분의 오메가 t인가? 뭐 이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이걸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버터는 저보다 전기과인데 왜? 네. 이해하시는 개념이 뭐냐면 삼상은 좀 더 쉬워요. 근데 삼상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 흐르는 건데 이거를 시간은 각속도 회전하는
그 시간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 쓰고 각각의 전압은 뒤축, 추축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이걸 뭘로 비유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박사님이랑 저랑 사람이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의 구성 물질을 분해를 하면 원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 원자 구성은 비슷할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어렵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동일한 걸 설명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볼 거냐, 회전량과 두 개의 물리량으로 표현할 거냐, 표현법의 차이라는 거지. 표현법의 차이. 뭔가 설명이 깔끔하지가 않은데. 죄송해요. 제가 교수님보다 더 설명을 잘하면 교수를 했겠죠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축이 하나가 있고요. T가 흘러가요. 여기에는 전압이 있고요. 여기에는 EQS, ED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회전을 하고 얘는 각속도로 돌고 있고, 이 각각 시간에 대한 함수가 갈 때마다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요 높이, 여기서는 EDS 정도 되겠죠. 그 높이가 여기 찍힌다는 거죠. 똑같이 둥둥둥둥둥둥.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죠. 또 되돌아오면서 매칭 또 여기 와서 매칭.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식이 설명이 없다.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회전각에다가 이거는 지금 계통 전압을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내주는 전압을 똑같이 에너지를 맞춰주면 전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가 가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에너지를 넣어주면, 아니면 더 크게 에너지를 넣어주면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예요. 보통 얘보다 내가 더 빨리 넣어주면 에너지가 주입이고요. 가는 것보다 내가 늦게 빼면, 얘보다 위생각이 늦으면 에너지를 내가 빼는 구조예요. 지금 제가 요 AC 파형 하나 그렸잖아요. 요 상태에서요, 얘보다 약간 위상을 앞쪽에다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앞쪽에다 살짝 그리면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조금씩 전압이 더 높거든요. 여기 저 잘못 그렸네요. 뭐냐면 잘못 그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요 빨간 것만 보면, 그러면은 녹색보다 내가 항상 전압이 여긴 높잖아요. 네.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얘한테 딸려가요. 내가 더 높아서. 여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더 빨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더 높아. 그래서 뭐냐면 계통의 회전량, 그게 아까 여기 세타라는 요 변수인데, 회전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요런 파형을 만들어서 빨리 돌려주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보다 내가 느리게 내면 내 전압보다 얘 전압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내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요. 오히려 이때는 오히려 기통으로에서 내가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 이거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배웠어야 돼. 배웠을 거야. 그래서 전기과 뽑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 개통 전압에 대해서요 각도를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전압, 상전류라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Q축하고 각도의 세 가지 물리량으로 치환한 거예요. 이 물리량 단위계를 바꾼 거예요. 이거는 이 PCM에 있는 요놈에 대한 정보야. 이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VDR, VQR, IDR, IQR 얘네들은 뭐냐면 밑에 지금 IDR 레퍼런스, IQR 레퍼런스 있잖아요. 내가 전류를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되잖아요. 전류를 넣으면 에너지를 개통으로 미는 거고 에너지를 빼면 개통에서 에너지를 당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요 방금 말한 이거 내가 만든 전류 파형을 얘보다 앞쪽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게 요 레퍼런스랑 요 VQR, VDR, IDR, IQR 요 놈들이에요. 얼마만큼 각도를 미는지는 넣는 전류량이나 이제 인덕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전류에서 이 안에 코드에 전류 지역이가 있어요. 어렵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요 재미는 없겠지만 이게 확장은 안 되나? 이렇게 DC-링크 전압, 상전압, 상전류 109고요. 109고 요거는 전류 리플 프로텍션 용기라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아마 각도인 거 같은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X랑 Y는 뭐지? 이거 올 패스 필터네요. 여기 올 패스 필터. 올 패스 필터 디지털 수식인 것 같아요. 이 올 패스 필터를 왜 쓰냐면은 아까 전에 상전압은 전압 신호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전압 하나인데 내가 이걸 강제로 D축, Q축이라는 두 개의 물리량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D축 전압으로부터 Q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돼. 이 전압 한 개로 하나를 가지고 와서 D축이랑 Q축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패스 필터를 해서 여기서 그래서 IA2, 뭐 EA2, 그러니까 이 지금 90도 뒤로 지연된 이게 지금 얘 기준으로 얘가 앞쪽이고 뒤쪽이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계가 상위 각속도 이게 반시계로 돈다고 하면 내 거보다 앞쪽 두 개 이 D랑 Q의 관계를 보면 D가 앞쪽, Q를 뒤쪽으로 했기 때문에 Q가 90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하나의 축을 얻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를 돌린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EA2 넣잖아요 지금. 그쵸? 90도 딜레이 된 전압, 90도 딜레이 된 전류, 요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전압은 신호가 하나인데 VDS 그러니까 이거의 VDS 정보는 얻기가 쉬운데 VQS는 내가 얻기가 어려우니 그거를 필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성분을 90도 민 거예요. 회전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거를 계산해서 넣어서 얘가 지금 고정좌표계의 전압전류가 나온 거예요. 저기까지 과정이 뭐냐면 지금 요 얘를 읽어왔잖아요. 네. 이걸 읽어와서 아니 여기 있는 거 읽어와서 요 성분이랑 요 성분, 근데 문제는 이 Q축 성분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D축 성분이랑 성분을 계산한 다음에 얘를 90도 그러니까 90도 지연되는 필터라는 어떤 장치를 써서 얘를 뭐라고 하지? 축축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에스티메이트라고 한 거야. 에스티메이트 용어가 붙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제 여기에 뭐 페이즈 럭드 루프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이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PLL이랑 이걸 써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사인 하고 세타 정보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값 3개 확인하려고 단자가 뽑혀 있는 거고요. 어렵죠? 네. 여기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쉽게 설명은 이래요. 우리가 AC 파형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얘는 220V고 60Hz라는 걸. 그죠? 이건 다 알죠? 근데 장치, 내가 인버터야. 장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치를 언제 켜서 언제 프로그램을 구동할지는 모르죠. 랜덤이잖아요. 그건 장치의 동작은 랜덤이잖아요. 장치 입장에서는 그 AC 파형이 움직였을 때 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파형을 처음에 읽자마자 거기를 그냥 EDS라는 걸로 우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읽은 값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90도 지연한 값을 EQS라고 가정한 거예요. 전압전류 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왜? WS는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WS는 몰라요. 이렇게 해서 상전압이나 상전류로부터 정지좌표계 D축, Q축 정보는 갖고 왔으나 내가 여전히 어느 속도로 돌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WS를 우선 설정하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얘를요. 좀 초기값이 있어요. WS도. 그렇게 되면은 나는 아무 제어가 없는데 제어를 안 했는데 전류가 막 딸려간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상전압보다 내가 제어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에너지가 주입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WS를 그냥 가정을 한 거야.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얘를 막 소프트웨어를 돌렸더니 에너지가 내가 공급을 하고 있어. 그럼 내 위상이 개통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거든요. 내가 녹색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상을 각도를 줄여야죠. 반대로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개통에서 전류를 당기고 있어. 그럼 내가 파란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통을 각속도를 높여서 이 녹색으로 만들어야 돼. 그거를 얘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는 표정이지?
아, 얘가 걔예요. 얘가 이 각도각에서 뭐냐면 각도는 몰라 맨 처음에 모르니까 얘가 이걸 여기서 PI 컨트롤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이 PLL 에러라는 이 값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PLL이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여기 Q 값, 이 DQR을 계산한 거예요. DQS가 아니라 DQR을 계산해서 제가 0이 되도록 망했다. 아, 설명이 지금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계속 에러 값이 0이 되게끔. 예,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어떤 에러 값이 0이 되도록 하면은 결국 뭐냐? 내가 인식한 요 AC, 내 장치를 개통에 꽂고 동작했을 때 개통의 AC 전압이 막 움직일 텐데 이거랑 내가 같은 60Hz로 볼 수 있게 동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는 각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근데 저희 각도가 0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나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이놈의 개통의 각속도가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각 정보가 이거고 그 각으로 제어를 했더니 저 에러가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인버터는 제가 봤을 때 이 이해가 많이 어려운 게 제 기준이에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장치는 전원을 연결하면 전원의 전압이나 전류량을 알 수는 있지만 내가 계속 AD 하면서 걔랑 나랑 뭔가 이 전압을 생성해서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어느 각속도로 돌고 있는지, 그러니까 쟤한테 맞추려면 내가 어느 각속도로 전압과 전류를 아주 똑같이 돌려서 저 사인파를 쟤한테 뿌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한 번에 설명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얘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인버터를 보시면 결국 중간에 인덕터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AC 소스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DC 파워랑 브릿지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셔요, 그죠? 여기를 끊어서 보면요, 여기가 EA인데 얘는 시간대에 대해서 전압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나는 PWM 펄스를 만드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L을 통하면 필터링이 돼서 AC 신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나도 여기서 사인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가 사인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박사님이 알 수 있는 거. 네. 이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이 인덕터를 통해서. 네. 이걸 겹친다고 해봐요. 녹색이랑 얘가 똑같이 겹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똑같이 겹치면 인덕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까요? 똑같이 겹치면요. 안 흐르지 않아. 안 흐르죠. 왜냐면 전압도 같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보다 약간 앞쪽이 왔어. 아까 설명해드린. 그러면 앞쪽에 왔으면 앞쪽이 왔다는 건 저쪽의 전압의 변화량보다 내가 전압 속도 변화량이 더 높아. 그죠? 제가 절로 에너지를 미는 거예요. 내 전압이 쟤보다 훨씬 높으니까. 인덕터 양단에 전압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미니까. 미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쟤보다 느려. 땡겨. 내가 쟤보다 전압이 낮아요. 당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예요. 이게 인버터의 기본 논리예요. 혹시 제대로 설명하신 건 이해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은 아까 왜 복잡하게 EDS, EQS라는 이유가 있어요. 개통에서는 이거 뭐지? 개통에서는 이거구나. 요 상전압
이랑 네. 상전류, 전류도 모양이 이러겠죠? 그러니까 전압 정보만 와요. 전압 정보. 장치 입장에서 얘가 60Hz인지 50Hz인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장치에서 보면은? 장치에서 흘리면 알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순수하게 장치에서 우리가 이런 이론이 없다고 치면 사실 내가 보이는 건 시간마다 변하고 있는 전압 전류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쵸? 출렁출렁 거리는 거. 우리가 DVM 갖다 딱 꽂으면 전압이 0에서 220 마이너스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느 참 똑똑한 천재분이 야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제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머리를 좀 써보자. 우리가 고정좌표계에 EDS, EQS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 중간에 여기에 요 놈을 EQS, EDS라고 했고요. 얘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봤더니 야 이거 어떤 벡터가 일정 시간마다 개통을 뭐라고 하지? 내가 이거 개통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약어가 기억이 안 나요. 개통의 각속도 이거 60Hz라고 할게요. 우선 이렇게 얘를 다른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하면 시간과 전류가 아니라 각속도와 두 개의 전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개통전압의 분석. 왜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우리는 이게 편한 거야. 우리도 그러면 EQR, EDR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를 어느 똑똑한 분이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요거를 여기인데 야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지 않아? 얘는 시간에 따라서 벡터 정보량이 계속 바뀌는데 야 그러지 말고 좌표계 자체를 W60으로 돌리자 같이. 그럼 어떻게 보여요? 얘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뭐냐면 상전압, 상전류는 고정좌표계. 이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쟤를 봤을 때는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이나 전류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내가 쟤의 각속도만 안다면 같이 돌아주는 거야. 같이. 그러면 얘가 올리는 움직이는 회전하는 벡터인데 같이 돌면 얘 회전이 아니라 고정이 되는 거죠. 네. 얘가 멈춰져 보여요. 고정처럼 보이죠. 그쵸. 정답. 그래서 이 고정좌표계가요. 요 아까 고정좌표계 전압이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EDS 여기다 맞추고 EQS란다. EDR, EQR이라 부르고 아까 회전좌표계에 있던 상전압의 크기를 내 거 D축에 맞추고 Q축은 빵으로 하자. 그리고 얘를 똑같은 속도로 회전좌표랑 돌려주자. 이것만 알아낼 수 있다. 이 회전 속도랑 EDR, EQR의 크기만 알아낼 수 있으면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벽전에 있는 상전압을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을 나는 쟤는 뭐 초당 몇 번을 회전하는 이런 차원의 요 차원의 정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에러라고 한 게 요거였어요. 이놈. EQR이 0이 되도록 움직이게 하면은 좌표가 맞춰질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논리였어요.
되게 어렵다.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구나 이게. 저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렵네요. 역시 교수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코사인 저게 왜 나오냐면은 이 축 지금 제가 설명한 요거를 회전 좌표계라고 부르고요. 좌표계. 요거는 고정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고정 좌표계에다가 세타 함수, 그러니까 세타 각도를 아니까 이거를 좌표를 회전시키는 요 수식이 그것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야. 이 사인 코사인이 필요한 거고 그게 다음에 나와요. 고정을 회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 요 동작 논리를 알기 때문에 저 벽전원에 있는 AC 전압을 전류를 읽어드려서 고정 좌표계에서 데이터로 가정하고 세타를 처음에 오차가 있겠지만 세타를 아무 값이나 넣어가지고 초기 값을 넣어서 회전 좌표계로 적용했더니 얘가 회전 좌표계가 얘가 틀어진 거야. 틀어지면은 이 까만 게 약간 옆으로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Q값이 보여요. Q값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Q값이 제로가 되는 거를 동기화 좌표라고 부르는데 Q값이 제로가 아니면 계속 이 회전 좌표계를 앞쪽으로 밀거나 뒤쪽으로 당기면서 계속 Q가 0이 되는 지점, 동기 좌표계. 드디어 내가 바라보는 각속도의 요 속도가 저 상각도 바뀌는 요 속도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바꿔주는 동작을 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뒤에 오시면 이제 전압이나 전류 여기 보면은 전압이나 여기 전류를 넣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VD 레프, VQ 레프 여기다가 이 보상 전압과 전류의 보상을 넣어가지고 얘를 요 보세요. 또 회전하잖아요. 뭘로 회전해요? 동기좌표계에다가 해서 다시 고정좌표계로 바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예요. 여기 읽어왔는데 에러가 있어서 얘를 앞뒤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상계통을 따라서 내가 다시 약간 자세를 바꾸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전압이나 내가 원하는 상전압에 다다를 때까지 얘가 계속 이 회전좌표계를 조금씩 이거 막 요리조리 바꾸면서 이쪽 상전압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내 제어 시스템이.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면 이거를 이제 PWM으로 바꿔가지고 PWM 넣어주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쉽게 설명이 안 돼. 1시간이나 걸리네. 여기서 뭘 이해시켜 드려야 될까? 우선 이거죠. 전압 신호를 상전압과 시간의 함수로 구성하는데 이거를 두 개의 전압 신호랑 각속도라는 걸로 이 뭐라고 하나 이 차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전압이나 상전류를 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도, 내 각속도 기준에서 좌표계를 만드는 게 고정 좌표계.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 신호, 고정 좌표계로 만든 다음에 내 기준의 각속도로 내가 회전을 해보는 거죠. 원래 그게 완전히 동기화가 맞으면 얘의 고정좌표계의 D축은 최대치가 되고 Q축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어가 필요 없이 에너지도 전달되는 거 없이 저기 전압이 돌면 나도 전압이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압이나 전류를 넣다 뺐다 하면 내가 회전 속도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각속도, 여기서 세타 에스티메이션을 늘리거나 줄여서 전압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두 가지 조정하는 거죠. 속도를 조절해도 되고요. 주입하는 전류량을 바꿔도 세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주입하는, 그러니까 보상 성분을 세타 값의 증가무로 바꿔서 이거 상을 앞으로 하거나 뒤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하드웨어에 적용이 되면 얘가 아까 요 인덕터 양단에, 상 인덕터 양단에 전압 차가 되면서 전류로 보이는 거예요. 어휴, 죄송해요. 제가 인버터 전문이 아니라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힘들다.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여기다 2TB, 이게 여기 DA인가? 2TB 정보가 나오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6스텝으로 돌려주는 거야. 6스텝인가 뭐 돌려주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이 인덕터 여기 앞단에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 각도를. 그러니까 이 핵심은 그거죠. 얘는 자기가 알아서 도는 거고, 나는 얘에 맞춰서 내가 여기다가 상전압을 제어한다고 하나? 상전압을 여기 만들어서 인덕터의 전류를 넣다 뺐다 해주는 거예요. 넣다 뺐다. 그래서 여기 상전압도 필요하고 상전류도 필요하고 DC링크 전압, 어디 갔어? DC링크 전압,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거 DC링크 전압을 높이려면 에너지를 당겨와야 되죠. DC 전압을 낮추려면 에너지를 밀어야 되죠. 그걸 조절하고 있어요, 항상. 교수님께서 잘 설명 주실 겁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라 가지고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설명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령 찾아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모터 제어 책으로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자 권선, 이건 모터라서 이제 고종자 회전자 권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책을 쭉 보면, 책을 쭉 봐야 돼요. 내용상으로 뒤에 가면 나와요. 여기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지, 쉽게 설명하지? 진짜 어렵다. 이게 지금 요 파란색이 고종자고 검정색이 회전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터라서 이러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전원용 인버터라면 여기 고종자 있잖아요. 요게 개통 전압을 대표하는 거고요. 내가 제어하는 내거 인버터의 전압은 이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을 앞쪽으로 돌리거나 뒤쪽으로 돌리거나 하면서 이 검정색과 파란색 사이에 걸린 요 인덕터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넣다 뺐다 하면서. 논리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회전자 표기가 이게 나온 거예요. 세타만큼 얘를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거예요. 요 검정색 고정좌표 축에서는 이게 벡터로 보여요. X축 값도 있고 Y축 값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파란색을 어떤 식으로 내가 회전을 하면 한쪽 축이 안 보여요. 왜 벡터는 길이가 일정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만약 뒤축에다가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뒤축으로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축으로 잡으면 뒤축, 추축 두 개가 아니라 뭐 뒤축에만 데이터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고 우리는 뒤축만 제어한다.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삼상이라서 전압 파형이 3개가 나가잖아요. 근데 얘들 결국 3개의 파형을 합성 자계로 하나의 자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계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각속도로. 자기만의 각속도로. 각속도로. 이게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자계도 삼상 인버터도 하나의 회전 자계가 이제 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뒤축 추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똑같이 고정 좌표랑 회전 좌표계를 두고 이제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가 이 책의 주 논리인 거죠. 저도 이게 배운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서 청강에서 공부한 거라. 근데 저 한양대학교 윤영두 교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세요. 청강 가서 쉽게 허락 안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입니다. 원래 교수님께서 그런 거 별로 허락 안 해주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뭐냐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할 만한 친구들한테 뭐 하라고 하지 절대. 나중에 제가 느낀 건 그거 같아요. 해가지고 여튼 간에 이게 여기 검은 거 3개가 고정좌표계의 어떤 인덕터 자석이 있고 이 가운데 파란색이 내가 돌리고 있는 게 이 파란색인 거야. 이거를 똑같이 맞추면 전류가 안 흐르고 앞쪽으로 들거나 뒤쪽으로 돌리면 전류를 내가 공급할 수도 있고 뒤로 돌리면 당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복잡하게 뒤축 추축 나누고 생쇼를 하냐. 왜냐면은 이제 주파수는 거의 그러니까는 계통의 주파수가 변동할 수도 있죠. 근데 50Hz, 60Hz 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60Hz, 50Hz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위상으로만 보자 이거죠. 위상. 0에서 360도가 위상만 보자. 그게 각속도인 거예요. 각속도. 예를 들어 사인 한 줄기가 60Hz면 60분의 1인 거잖아요. 그거를 360도 회전 하나라고 보자. 그러면 2파이 그렇죠. 2파이 2파이 F분의 300 아니지. 뭐 이게 뭐라고 하지? T분의 아닌데 뭐라고 하나 이거를? 한 주기 T분의 2파이가 세타? 이게 너무 오래돼서 죄송해요. 이게 관계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앞에 책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상 주파수랑요 각도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죄송해요. 이게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윤 교수님 죄송해요. 혹시 나중에 이거 들으시면은 제 공부를 게을리해서 윤 교수님께서는 그 칠판 방에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아닌데 좀 크긴데 이제 세트가 어디서 봤지? 칠판에 이거 다 적어놓고 공부하시거든요. 그분은. 근데 저는 뭐 칠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책 좀 봐야겠네요. 이게 요거예요. 세타는 일단 오메가 T인 건 맞아요. 근데 오메가가 뭐냐면 2파이 F인가 보다. 잠깐만 지금 기억이 확실치가 않은데
죄송해요. 확실치 않은 기억을 계속. 그러니까 세타는 오메가 t고요.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2파이 f. 아, 맞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 수식을 넣으면요. 2파이 ft가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60Hz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2파이 분의 t분의 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기가 16mm 정도 남아요. 60Hz면. 그러면은 16mm로 2파이 라디안을 나눈 거니까 이게 단위 시간당 각 라디안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세타 라디안이 그러니까는 이 몇 라디안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세타는 오메가 t, 오메가는 2파이 f. 이게 책에 있어요. 지금 제가 책을 못 찾아서 그런 건데 책에 있어요.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찾을 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논리가 전압과 시간을 각도와 두 개의 전압 차원으로 바꾼 거예요. 두 개의 전압 차원으로 바꾼 이유는 저 단전원이든 삼상전원이든 쟤를 하나의 이렇게 통합되건 단상이든 뭐 하나의 어떤 신호, 벡터 신호로 보고 얘가 회전해서 각속도 360도를 돌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각도를 내가 동기화를 맞추면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안 돌고 내가 돌 때 같이 도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도는 거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예요 논리는. 되게 힘들다. 와, 이 어려운 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니. 새삼 교수님의 훌륭함을 알겠네. 이 교수님이 얼마나 수업 때 답답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와닿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가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온 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상전압을 고정좌표계로 바꾼 다음에 세타를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회전좌표계를 알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넣으려는 에너지를 넣다 뺐다 해야 되니까 전류량을 설정해주면, 혹은 전압을 설정해주면 얘네들이 요 계산된 요 회전량에 값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요 상전압보다 내가 좀 더 앞서거나 조금 뒤서거나, 그러면 에너지를 넣다 뺐다 하는 거지. 이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아까 이제 연구실에 있는 인버터 코드 보시면 요 논리대로 짜져 있어요. 요 논리대로 짜져 있고요. 훌륭한 일 한 것 같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보람찬 1시간 반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떡 먹어서 졸렸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계속 떠들게요. 제가 오늘 다 이해하라고 말씀도 안 드려요. 왜냐면 지금 전기기기 배운 거 기억 안 나시잖아요. 100% 박사님은 오늘 밤에 가서 내가 학부 때 배웠던 전기기기 책 어딨지라고 찾으실 거고 보실 겁니다. 근데 전기기기 책 있어야 돼요. 사고, 아니면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학교 교수님, 다른 교수님 거요 연구실 있으니까 뭐 수업 자료라든가, 요새 영상이 있겠네요. 그걸 좀 받아오셔서 집에서 같이 한번 보세요. 아마 전기기기 수업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좀 이런 교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전자 하는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랑 이름 교수님 두 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한번 보시고, 한번 애들한테 수업은 하셔가지고요. 혹시 전기기기 수업하는 거 좀 자료 좀 받아달라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최승원 박사가 옆에서 떠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각속도가 뭔지 기억이 안 나 하면서 얘기하시면 애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줄 거예요. 하고 이것도 지금 수업하세요. 이름 교수님께서 아마 하실 거예요. 이것도 수업 자료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뭐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피심이 그런 거고, 그래서 얘를 딱 우선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